안녕하세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홍울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회사원들의 잠재적인 꿈이죠. 이직을 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에 지치셨나요? 이 회사 비전이 없는 것 같아. 이 회사 좀 너무 연봉이 짠 것 같아. 나 좀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꿈틀거림이 생겼을 때 이직을 해봐야겠다. 잡코리아 들어가서 이력서 좀 업데이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건데요. 이직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다양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의 처우를 올리고 연봉을 올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직을 한 8번을 했어요. 근데 제 이력서에는 숨어있는 회사들 있죠. 잠깐 다니다 만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한 3개월 다니고 그만둔 회사가 한두 군데는 꼭 나오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생각과 달랐던 회사들을 이제 안 다니는 거죠. 그런 데는 이력서에 안 넣죠. 여러분들 3개월 다니는 회사 절대 넣지 마세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 3개월 다니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셨는데요? 왜 그만두셨어요? 면접관들은 그 부분을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사팀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오래 다닐 사람, 충성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뽑기로 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이렇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사람을 선호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경력은 아예 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직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직하려고 하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랴, 자기소개서 만들랴, 포트폴리오에 업데이트하랴 일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보안상 그것을 외부로 유출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것들은 이력서에나 자소서나 아니면 경력기술에 적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세요. 내가 이때 1월부터 5월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신제품을 런칭했다. 내가 어떤 걸 구축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의 어떤 기록용으로, 그게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자기 기록용으로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업무용 SNS를 하나 파시는 것도 좋아요. 인스타그램 됐던, 블로그가 됐던, 유튜버가 됐던.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것들 내가 차곡차곡 내 경력들을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디지털 마케터들한테는 무조건 SNS 주소를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씩 관리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직하실 때 일단은 자소서랑 경력기술서, 포트폴리오는 잘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걸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힘들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말에 틈틈이 그걸 모아서 업데이트를 하셔라. 이력서랑 자소서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경력기술서로 한 건이면 됩니다. 우리가 신입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경력기술서가 중요합니다. 경력기술서의 포맷은 위쪽에는 인적사항이 간단하게 들어가고요. 회사는 어디 다녔는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서부터는 저의 양식은 위에다가 나의 특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5가지를 카피라이팅을 했어요.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 2-3줄 하고 헤드카피 5개 놓고 그래서 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최근 회사 위주로 어떤 부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최신순으로 마지막이 되면 내 첫 회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쭉 넣고 그 회사의 규모나 그 회사가 히트했던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인지, 왜냐면 내가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 전 직장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이렇게 그 직장에 대한 이력을 하나 써놓는 거죠. 그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넣는다거나 어쨌든 보는 사람이 편리하게, 궁금한 게 없게 이렇게 보면서 답답함이 느껴지는 경력기술서가 아니라 보면서 시원함이 느껴져야 돼요. 여기는 이렇다고, 여기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경력기술서 안에다가 워드나 아마 한글 파일로 작성하실 텐데 저는 워드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회사들이 한글 파일보다는 워드를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다가 포트폴리오로 넣으실 때 이미지화된 어떤 캡처본이나 상품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 좀 넣어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따로 있으시면 따로 지프로 첨부하시고 이렇게 경력기술서 DOC 파일 하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zip 파일 하나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외국계를 이직하실 때는 이제 영문 에세이 레터 같은 거 하나 있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문 경력기술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직할 곳은 어떻게 구합니까? 잡코리아랑 인크루트랑 이렇게 봅니까? 이제 여러분은 경력직입니다. 경력직이기 때문에 헤드헌팅 회사들을 10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헤드헌터들은 구인을 희망하는 회사가 구직을 희망하는 또는 이제 이직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찾기 위해서 중간에 헤드헌팅 회사에게 의뢰를 해서 헤드헌팅 회사가 후보자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치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안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헤드헌터들한테 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People and Job이라는 사이트인데요. People and Job은 외국계 회사가 많긴 하지만 한국 회사들도 있거든요. 양질 헤드헌터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직하고자 하는 직무나 아니면 회사 계열사 같은 거를 막 검색을 하세요. 내가 뭐 구매 담당자다, 구매, 뭐 연구, 화장품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예전에 있었던 그 채용 공고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담당 헤드헌터들의 정보 중에 이메일을 싹 긁어서 메모장에 쭉 놓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산업별로 또는 직무별로 나눠져 있어요. 헤드헌터들이 나는 전자 쪽 헤드헌터야, 난 의학 쪽 헤드헌터야, 이렇게 좀 전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화장품 회사 가려고 하는데 전자 쪽 하시는 분한테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마케팅이나 개발이나 연구나 화장품, 소비재 쪽 하시는 분들 위주로 상시 이력서를 그분한테 보내놓는 거예요. 수문 참조로 넣고 받는 사람 홍을 수문 참조 여러 명 해놔서 제목에 상시 이력서 12년 화장품 개발 경력에 홍을이고 뭐 LG 생활건강 콤마 뭐 30 몇 살 이런 식으로 나의 한 줄짜리 짧은 요약본을 제목에 넣습니다. 헤드헌터들은 메일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인 그 헤드헌터들한테 이력서가 뿌려지는 그런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직을 할 때 제가 뭔가 이렇게 써서 지원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헤드헌터 분들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이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헤드헌터들이 결국엔 이 사람이 입사를 하게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제 편을 많이 들어줘요. 일단 제 연봉이 높아야 이분들의 수수료가 높아져요. 참고로 우리가 이분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헤드헌팅 회사, 헤드헌터 분들을 1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직을 할 때 중요한 게 처우죠. 나 여기서 대리였으니까 쭉 가서는 과장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나 이제 막 팀장 달았으니까 거기 가서는 나 팀장 하겠다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연봉 얼마였는데 거기에 옮길 때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팀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든지 뭐 워라밸이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개선이 되는 회사로 가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새로운 데 가서 적응을 하는 건 약간 약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거기 처음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건 좀 당연한 거긴 해요. 근데 그걸 적응하고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그리고 뭐 연봉을 올릴 때도 저는 현재 연봉에 진짜 최소 10%는 올려서 가셔야 이직의 어떤 의미가 있지, 뭐 5% 올려서 갈 거면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큰 일인 것 같아요. 최소 10%. 저는 권장은 한 17%에서 20% 정도는 올려서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또는 한 1년 정도는 이 연봉을 유지했는데, 내가 이직할 때는 어차피 이 회사에서도 조금 오를 거니까 뭐 5% 내외 3% 내외는 오를 거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10% 이상은 올려야 옮기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력직은 약간 플렉서블하게 연봉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회사에서 어떠한 이익을 줬는지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얼마를 했다, 나는 이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얼마를 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결국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얼마를 얘가 해줄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는 내가 이런 네트워킹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 300개 업체를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있다, 뭐 나는 이미 뭐 어떤 회사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내가 좋은 단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내 경력과 내 능력을 이용해서 이 새로운 회사에서 내가 무언가를 펼칠 수 있고 어떠한 이익을 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수치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주셔야죠, 저 같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 근거 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연봉이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받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딱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회사는 그 회사의 기준이고 또 새로운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잘 어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실적을 바탕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직하셔서 한 3개월 정도는 좀 긴장하고 조금 야근하더라도 빠르게 그 회사를 기선제압하는 게 중요해요. 그 회사를 딱 휘어잡아야 돼요. 그게 윗사람이 됐건 아랫사람이 됐건 전체 분위기가 됐던, 왔으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기존 멤버들은 저 사람이 뭐 어디서 뭐 해왔다는데, 뭐 팀장이라는데, 뭐 과장이라는데 잘 하겠나? 하면서 마음속에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을 대할 거예요. 그랬을 때 능력을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는 고생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자라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잖아요. 3개월 동안은 바보가 돼요. 뭔가 내 능력을 바로 발휘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이 파악을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인트라넷 게시판 같은 데에서 그 전에 어떤 히스토리 같은 거 파악하시고, 공유 폴더 같은 데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어떤 문서 만들었는지 좀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빠르게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또 밥 먹으면서 친해지신 분들이 있으면 뭐 회사가 뭐 어땠냐 저쨌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리고 모여서 회사 욕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하고는 처음에는 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산뜻하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 듣겠지만 쓸데없이 막 회사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꼭 회사 욕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너무 깊게 어울리지 마세요. 산뜻하게 시작하실 거니까 긍정적으로 밝게 우리 특히 이제 잘 보여야 되는 뭐 윗분들 뭐 임원이 됐던 대표가 됐던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진급해서 더 높은 연봉과 처우를 받는 게 꿈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직의 노하우를 좀 풀어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더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이직을 했던 썰들 더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직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장에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